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 인하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요. 그동안 무조건 2주택자에 대한 해당되는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이거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공시 22억 일시적 2주택자 세금 인하액이 3,620만 원입니다. 공시 22억이라는 것은 집이 두 채인데 그죠? 두 개를 합치니까 22억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세금을 냈으면 말입니다. 2주택자 세금을 내잖아요. 2주택자 세금을 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이 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2주택자 세금이니까 3.6%를 내는 3.6%. 그러면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2주택자니까 다주택자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를 내나 하면요. 3,900만 원을 냅니다. 3,900만 원. 그러니 집을 못 사요. 제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게 이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사면 1주택자지만 이 집을 가진 상태에서 다음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종부세만 3,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개 합쳤을 때 22억이 됐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말입니다. 1주택자잖아요. 1주택자.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세율이 1.6%로 떨어지죠. 그죠? 1.6%로 떨어집니다. 1.6%로.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22억에서 말입니다. 14억을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14억을 공제받으면 이게 0.8%로 또 떨어져요. 1주택자 세율로. 1주택자 세율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2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00만 원 내야 되는데 27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630만 원이 더 줄어든 겁니다. 이거는 줄어든 게 아니라 진짜 폭탄이 나죠. 폭탄이 나. 만약에 이게 두 개 합쳤을 때 15억짜리가 됐다. 15억짜리가 됐다. 이것도 말입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진짜 많이. 2주택자가 되는 거하고 1주택자가 되는 거는 세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최고 세율이 이게 이 12억에서 50억 사이에는요. 2주택자가 되면 최고 세율이 3.6%예요. 그런데 일반 1주택자로 계산할 때는요. 1.6%입니다. 2배잖아요. 2배.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 세금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상 장난 아닙니다. 그죠? 게다가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뭐 상속주택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이래도 일시적 2주택자가 다 되죠. 그다음에 지방의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이 갑자기 내가 사야 된다든가 뭐 우리가 노후에 시골에다 집 한 채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2주택자로 지금까지는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도 이제 1주택자로 포함을 시킨다고 하니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져서 나아져서 나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이제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 집 사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제 동생만 하더라도 서울에 집이 있는데 시골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 동생이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금이 많으니까 멸실시켜버렸습니다. 멸실. 멸실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멸실을 안 시키면 2주택자 세금이 되니까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집을 부셔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시골에는 안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도. 그래서 말입니다. 시골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흥을 시키는 차원에서도요.
농촌주택을 도시 사람이 인수하는 거, 사는 거, 이거 좀 봐줘야 됩니다. 봐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규제를 해줘야 돼요. 좀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다는 게. 예.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일시적 2주택자만 세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세금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부동산 세금은요. 보시는 것처럼요. 공시가격을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예. 지금 공시가격 중에 세금을 실제로 부담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거든요.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공시가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00%까지 뭐 올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이거 낮춘다는 거 이거. 이거를요. 많게는요. 뭐 20% 30%까지 낮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금이 다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금이. 여러분 보세요. 서울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평균입니다. 공시가격이 2018년에는 3억 3,71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얼마 나왔냐면 67만 원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계속 올렸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서. 계속 올려서 2021년에는 5억 2,62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101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진짜 세금 폭등했죠.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진짜.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요. 작년 공시가 적용 안 돼요. 원래 공시가가 6억 567만 원이 되지만 세금은 작년 공시가 적용을 해서요. 82만 원까지 낮춘다는 거. 82만 원. 그러니까 2019년이나 2020년 기준으로까지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맞다고 봐요. 아니 집 한 채 있다고 제가 이게 재산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까?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은퇴자 1주택자는 세금 더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하게 돼요. 편하게.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게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큰데요. 그래도 아리팍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데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여기는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종부세나 보유세를 다 합치면 여러분 이게 지금 2018년 기준으로 갈게요. 공시가격이 1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만 원에서요. 종부세가 150만 원, 보유세가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50만 원을 냈잖아요. 750만 원. 이것이 말입니다. 점점 오면 문재인 정부 2021년 27억 3,500만 원까지 공시가가 올라가고요. 세금은 4천이죠. 4,100만 원을 냈어요. 4,100만 원. 4,100만 원을 냈는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요. 이 공시가를 그러니까 작년 공시가 27억 3,500만 원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올해 세금은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많이 줄어요. 종부세가 780만 원까지 떨어지고요. 보유세가 1,6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2,380만 원. 사실 2,380만 원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은퇴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려고 그러면 등골입니다. 등골입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비싸. 4,000대는 뭐 심각했고요. 말도 못했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다주택자들도 좀 앞으로 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시가격을 어디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지금 공시가격 자체가 전년도 거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지금 아크로비스타 한 채 가지고 있고 엄마 아파트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작년에는요. 1억 9천만 원 정도, 1억 3,900만 원 정도 보유세를 냈다면 지금 1억대로 떨어지고요. 종부세도 8,500만 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보유세가 1억 3,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1억까지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입니다. 원래 올란 가격 그대로 가려고 하면 1억 7,7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양새예요.
예, 더 펜트하우스 청담 407제곱미터. 이건 너무 큰 데죠, 그죠? 공시가격이 168만 9천만 원인데요. 보유세가 4억 4,9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 떨어집니다. 나인원 한남 마찬가지로 예, 보유세가 1억 7,700만 원에서 9,5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파르크 한남 예, 종부세가 예, 공시가가 85억 2,7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보유세가 1억 6천에서 8,650만 원 좀 떨어집니다. 그나마 세금 전체적으로는 좀 죄다 인하된다는 모양새. 그죠? 예, 그만큼 좀 변해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세금 폭탄은 점점 부자들을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예, 부자가 무슨 죄인입니까? 대한민국에. 예, 가난한 사람이 죄인입니까?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닙니다. 법 앞에 평등하게 다뤄줘야 되고요. 예, 세금도 공평과세가 돼야 돼요.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더 내야 되고 누구는 예, 하나도 안 내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있잖아요. 극단과 극단. 진짜 못 사는 취약계층. 누구 말만 따라 찐부자. 여기는 세금을 한쪽은 감면을 해주고 예, 찐부자는 좀 더 올리는 건 뭐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서울의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식으로 매기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게다가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겨우 집 하나 마련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안타깝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발이지 국민 괴롭히는 폭탄 세금,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거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